김옥선 대표님은 되게 진솔되게 다가왔어요. 이야기가요. 전혀 꾸밈 없이 진솔되게 다가오고 야, 내가 미래의 고객이 되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가오고, 또 특히 그 아버지가 저 편지를 읽었던 그 모습, 그 사례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이렇게 진솔되게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이 일을 나는 열심히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아주 완성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산부 전문 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옥선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한 20년 정도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고요. 어느 날 외국인들의 그 자연스러운 출산 문화를 알게 됐어요. 그 출산 문화를 알게 되면서 정말 나는 혹은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 사람들의 출산이 놀랍다 못해 경이로웠어요. 우리가 출산하면 그거 너무 아픈 거야. 그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출산이 경이로워? 출산이 황홀하단 말이야? 이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출산을 하고 나서 어떤 남편이 편지를 써온 게 있어요. 그 출산을 딱 하고 아기를 가슴 위에 올리고 나서 많은 의료진과 자신의 와이프가 있는 데서 어떤 편지를 읽었냐면, 나는 아기를 많은 여성들이 그냥 낳는다고 생각했지 정말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나는 출산 중에 내 와이프가 흘렸던 그 눈물, 몸에서 나는 그 땀방울, 그 신음소리, 나는 하나도 잊을 수가 없다. 정말 나는 당신을 너무 존경한다. 이런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정말 많은 의료진들이 다 울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던 출산의 현장이 거의 피바다였고, 출산을 여성의 생리적인 과정으로 보지 않고, 왜냐하면 의료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나 지금까지 뭘 본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출산은 분위기 자체가 그 어느 것도 강요당하지 않은 출산이었어요. 진통 중에 먹을 수도 있고요. 그들의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남편이 그 출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웃고 떠들고 아프면 물속에도 들어가고 짐볼도 타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출산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이 출산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뒷면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성들만 알 수 있는 그 외로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둘라를 시작한 게 여성들이 너무 외롭게 출산을 하는구나. 그 외로움을 저는 봤습니다. 산모들이 선생님 딴 데 가지 마세요. 제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선생님 제 손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저 잠깐 일어서게 도와줄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게 많이 묻는데 저는 그 업무가 너무 바빠서 이 산모들의 손을 잡아줄 시간이 없고 그 자세 변경을 해줄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또는 남들 다 낳는 아기 너 왜 이렇게 유난 떨어? 이런 시선들이 사실은 너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나 아기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 무의식 속에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산에 진짜 필요한 것이 약물일까? 외과적 처치일까? 저는 그게 아닌 것을 출산 현장에서 실제로 봐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출산의 주인공이 우리는 의료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 출산의 주인공을 의료진은 다 뒷전에 있고요. 이 정말 주인공을 산모와 아기, 더 나아가서는 이 출산의 주인공은 아기다라는 걸 아주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산을 아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임신 10개월 동안 초음파를 정말 많이 봅니다. 병원을 갈 때마다 보고 15번 이상을 봐요. 근데 외국은 10개월 동안 초음파를 3번밖에 안 봐요. 더 봐달라고 해도 너가 왜 더 봐야 하는지 사유를 써와라 할 정도. 그리고 무통주사 놔주세요라고 하면 너 환자가 아닌데 네가 왜 무통주사를 놔? 안 돼. 너는 인디케이션이 안 돼. 이렇게 주사를 놓지 않는 문화들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출산 문화와 외국의 출산 문화를 많이 비교하게 됐고, 외국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출산율이 한 40%에서 80%를 육박해요. 그런데 WHO에서는 제왕절개를 15% 정도를 권고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제왕절개율이 40% 이상을 갑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수술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자연주의 출산을 공부하면서 저는 진짜 마음이, 여성으로서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한 출산이지? 안전이라는 가면 뒤에 여성을 이렇게 억압해도 되나? 의료 깡패? 지식 깡패? 과학 깡패? 저는 이제 저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건강보험 청구도 한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건강보험 제도가 좋기는 하나 또 우리가 그 건강에 대한 혹은 출산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제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당연히 관장하고 약을 쓰고, 우리나라는 행위별 의료 수과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뭔가를 해줘야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돈을 지급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돈을 하나도 쳐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수술이라든지 유도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수가 책정이 높이 돼 있지만 사람이 뭔가 도와주고 뭔가 기다려주고 이런 비용은 하나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임산부 전문 케어 센터를 하면서 둘라 일을 알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연주의 출산은 170만 원에서 뭐 300까지도 해. 그런데 그냥 자연분만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사이면 해. 그래서 산모들이 이 돈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비싸게 그런 출산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까봐 사실 주저하고 훅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 병원도 많고 사실 의료진도 많고 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쭉 출산의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지켜보면서 저한테 힌트를 준 외국 둘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가는 길이고 이 길에 대해서 저 혼자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출산 문화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출산에 필요한 인력이 정말 의사뿐만이 아니라 외국은 물리치료사, 산전산후 마사지 하는 분들, 산전산후 운동 전문가들, 카이로프랙터들, 둘라들, 조산사들 이런 사람들이 산모 한 명을 놓고 전부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 출산 하나를 가지고 어느 나라는 아기 하나 태어나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 사람이 다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 출산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을 하는 문화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산모님들이 저희랑 같이 출산을 해보면서 선생님 이 일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이제 둘라 비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둘라 비용 7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입금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출산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 남편분들이 카톡으로 돈을 보내오면서 선생님들은 이 돈 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더블로 입금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홍보를 못하면 저희들이 알릴게요. 그러니까 이 일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이런 산모들이 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 임산부 전문 케어 센터를 오픈했을 때 저는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는 출산 둘라 외에 다른 컨셉들이 없었고 또 그 컨셉이 명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 필드는 꼭 병원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병원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할까 말까 한번 실패도 했고 이러면서 임산부들하고 꾸준히 만나면서 그러면 병원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진짜 산모들이 출산을 좀 알게 해줘야겠다. 대신 의료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년 병원에 있었으면 어느 정도 의료법들은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밖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겠다. 누구한테? 직접 출산을 하는 당사자들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산부 전문 케어 센터를 오픈을 했는데 근데 사실 병원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은 교과서에 적히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조금의 리스크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건 인간의 심리이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그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모르면 사람이 누군가를 막 의지하면서 가지만 알면 자기주도적인 출산을 해낼 수 있겠구나. 우리 여성의 몸은 절대 고장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출산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이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그런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둘라 서비스를 받아본 산모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출산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더 공부하게 됐고 또 외국의 사례들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병원이 할 수 없는 임산부 전문 케어 센터를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라둘라스는 저도 의료진이었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바꾸고 준비하는데 한 5년, 한 6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첫 임산부 전문 케어 센터를 오픈하고 실패했을 때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병원으로 다시 들어갈까? 병원에 들어가면 그래도 한 달에 한 450 탁탁 떨어지는데 그냥 그렇게 일을 해버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했죠. 오픈하고 나서 저는 계속 마이너스였고 빚더미에 올라가기도 했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산모들의 응원만으로 사실 버티기는 힘이 들죠. 근데 그때 우리 미라클 마케팅을 정말 운 좋게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그 오픈 첫 달부터 마이너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산모들은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진심을 다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저는 제 손에 쥐게 됐고 저를 응원하는 산모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었고 앞으로 포부는 전국에 임산부 전문 케어 센터 100개를 저는 운영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잘 정비돼서 외국 시스템을 모델로 잘 발전해 나갈 생각이고요. 결국 산모와 아기가 행복하다면 가정은 당연히 행복할 거고 더 나아가서 세상은 반드시 바뀔 겁니다. 가정이 이 사회의 최소단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야 저는 세상이 바로 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당연히 이혼도 없습니다. 저는 출산을 그 트라우마 없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둘라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둘라 테라피스트를 전국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소외되지 않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낼 거고요. 고통과 인내를 겪고 나온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이 저의 천명이자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고맙습니다.